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14거래일 만에 추세 전환 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기간이 3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세 유입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일단 이제 16만 5천 원대를 일단 유지하면서 일단 마쳤고요. 시간에도 한 200원 정도 올라서 자 16만원권 밑단에서는 일단 이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를 이번에도 일단 확인하면서 양봉은 이제 좁지만 3일 연속 양봉이 나와서 이렇게 추세를 나타내는 파라볼릭자의 이 흐름을 일단 바꾸었습니다. 거래량은 이제 금요일보다는 좀 작았습니다만 이 5일선이 좀 회복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21 2평을 이제 넘어가느냐 이 여부를 이번 주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나오고요. 오늘 이제 거래원 순간 거래량에서 보면 이제 모건스탠리 쪽 오전장에 뭐 CLSA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고 UBS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들이 오후에는 모건스탠리 쪽의 어떤 매도로만 쭉 이렇게 한 4만 주 넘게 이제 잡히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이제 분봉상으로 올라갔던 어떤 흐름에서 좀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오후장에서는 이 모건스탠리 쪽의 매도였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그 윗꼬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나름 이제 선방하면서 일단은 양봉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윗꼬리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만 나름 이제 16만 5천 원대 정도를 유지하면서 5일 이평선을 좀 지지하면서 3일 연속 일단 양봉이 16만원권 이하에서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면서 이 반등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6만원권 밑단에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양매수나 뭐 단일한 흐름이 나와서 하는데 이번에는 일단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 일단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들이 일단은 이제 매수에 전환을 하면서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합쳐 보면 이제 뭐 한 3%, 4% 정도 일단 움직임이 좀 나왔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조금씩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쉽게 떨어지는 흐름들, 약세 흐름에서 나타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쪽의 어떤 흐름들, 바이오 쪽 종목들의 한번 리뷰를 한번 좀 보면요. 최근에 이제 이 빅파마라든지 바이오텍에서 이제 가장 뭐 이렇게 돋보이는 종목이 일라일릴리입니다.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876년도에 창업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어떤 부분인데요. 코로나 때도 이제 뭐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이제 올 초에 어떤 저점 대비해 가지고도 지금 한 50% 이상 일단 올라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그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4년 5년 계속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연봉으로 보시게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로 해도 보면 지금 이제 10년 이상 장기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 흐름이거든요. 장기 차트를 봐도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10배수, 보통 이제 10배가 올라가면 10배거라고 하죠. 이 흐름들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일라일릴리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 차트에서.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2008년도 이후에 장기적으로는 이제 꾸준히 올라가서 여기도 한 8배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10배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기존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뭐 독보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비만 치료제죠. 본래 이제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인슐린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데 요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시장이 열렸던 부분들이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2014년도에 싹센다라는 거를 만들 때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위고비 관련되는 부분들도 2021년도에 FDA 승인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일라일릴리가 지금 작년부터
이 마운자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올해 매출이 거의 뭐 30억 달러니까 3조가 넘는 거죠.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성장이거든요. 성장이라고 하는 말은 기존에 없던 이제 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게 이제 성장성이 가장 압도적인 거죠. 마치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2013년도에 이제 항체 치료제로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을 유럽에서 이제 EMA에서 승인받으면서 이제 항체 치료제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이제 열면서 이 주가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장기적으로 단기간에 이제 뭐 코스피 이전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고점이 한 40배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어떤 성장성과 더불어서 올라가는데,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일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에서 나오고, 사실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고점 대비해서 여기도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두각을 단기적으로 강하게 냈던 부분은 이게 연속성이 없으니까 이 성장성의 어떤 둔화로 이제 화이자가 이제 돈을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도 이렇게 빠지는 부분을, 흐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암젠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올해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좀 빠져 있는 상태죠. 뭐 한참 빠질 때는 한 30% 40%까지도 뭐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흐름인데, 왜냐면 이제 암젠 같은 경우는 이제 1월 달에 암제비타를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에브비죠, 에브비. 휴미라의 어떤 부분인데, 이게 생각만큼 많이 빠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암 라인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좋으면 기존 환자들이 바로 일단 이제 스위칭을 해버리는 어떤 이런 어떤 부분이 많은데 비해서, 이 자가 면역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기존의 어떤 부분의 환자들이 이 스위칭 관련되는 부분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어납니다만, 이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은 떨어지긴 떨어져도 에브비의 어떤 주가를 보게 되면 이게 올 초에 한 170달러 정도 부분이니까 한 20% 정도도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휴미라의 어떤 방어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암젠이라든지 뭐 하이자 같은 이런 종목들이 더 빠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이 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기 때문에, 여기 좀 최근에 또 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90% 일단 빠져있죠. 그만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이제 2019년도부터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게 뭐 상위 1, 2, 3 정도 안에 못 들어가면 이게 돈을 벌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열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뭐 앞서서 독보적으로 상위에 있는 이런 어떤 바이오시밀러라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큰 시장이 열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경쟁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구조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빅파마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면, 이 셀트리온의 흐름에서도 보면 이 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한 3년 동안 빠져서 그렇지, 한참 때는 이제 2019년도까지,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합니다라는 이야기 이때부터 나왔으니까 2018년도에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좀 성장을 할 때죠. 항체 이때 이제 시장이 열리면서 미국 시장 진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상장할 때 이 동안에 이제 굉장히 성장성을 많이 이제 부과를 받았던 때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제 신약회사로서의 어떤 진화를 사실 해야 되는 어떤 단계에서 그 부분이 레키로나의 어떤 어느 정도 이제 방어가 이제 되더라도 하이자를 보면 뭐 모던한 하이자를 보면 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얼마만큼 빠지느냐, 그러니까 50% 정도 빠져가지고 위에서 어느 정도 좀 놀고 있어야 되느냐, 요 지점하고 10만 원대 뭐 초중반까지 밀렸다가 이제 이런 흐름하고 그건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바이오시밀러로서 과거의 어떤 성장성을 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향후에 이제 뭐 두 번째 이제 웨이브, 세 번째 웨이브가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 경쟁이 치열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을 압도적인 부분으로 이 바이오시밀러가 아무리 잘 돼도 누적으로 보게 되면 오리지널보다 뭐 10분의 1 정도 수준의 어떤 매출 정도를 이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레미케이드 대비해서 누적 매출의 규모 자체가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셀트리온 입장에서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휴미라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열리면 좀 달라집니다만, 아무튼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런 어떤 과정에서 셀트리온만 빠진 건 아니고 뭐 다른 회사도 빠졌는데,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 어떤 성장성 둔화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고, 이 단계에서 못 올라가느냐 여부는 이제 올해 내년, 그리고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복귀를 해서 그만큼 하는 어떤 이 3, 4병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바이오시밀러에서 직판을 통해서 확실한 어떤 플랫폼의 입장을 어떤 구현하는 부분들, 최근에 SK바이오판 같은 경우는 주가가 미국 시장에서 좀 괜찮아서 많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직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신약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성공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 부분들의 어떤 단초를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서는 신약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 10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가가 되어서 직판을 통해서 잘 팔린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이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어떤 저평가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 어떤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월봉상의 이런 어떤 과정에서 회사가 이제 지난하게 하고 있는데, 당장에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의 어떤 수급 개선을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뭐 16만원권 이하에서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작년부터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만 일단 기관이 일단 사면서 여기 이하에서는 락바텀 가격 흐름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단 확인을 단기적으로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 21일평이 모여 있는 이게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7만원대인데요. 16만 5천원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17만원대까지 회복을 하는 어떤 흐름을 이번 주에 이어갈지, 이 부분들이 이제 기관 수급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도 이제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또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